안녕하세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꽃집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막 1년 차가 됐네요. 이 꽃집은 저한테 참 여러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혼 후 좋은 것만 보고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곳이었거든요. 꽃집 운영하는 게 안 힘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꽃 키우는 게 아무리 까다로워도 전 남편만 할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랑 아들을 2명이나 낳고 5년이나 살았던 게 기적 같아요. 결혼할 배우자 고를 때 하늘이 내린 효자,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 말을 익히 들었지만 제 생각에 가장 피해야 할 남자가 마마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마보이는 효자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효자는 차라리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구나, 효심이 깊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들 텐데 마마보이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마마보이는 그냥 본인만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오죽하면 이혼하고 심호도 숨막혀 죽겠다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대체 어떤 인간이랑 살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써보겠습니다. 대부분 결혼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결혼 전 친정 아빠가 싱크대 제작부터 시공까지 직접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땀도 많이 흘리셨고 늘 작업복 차림의 아빠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 직업을 잘 모르니까 어린 마음에 작업복 차림의 아빠를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이런 옷이 좋아요? 그럼 이런 옷을 입어야 우리 딸 과자 사줄 돈을 벌어오지. 아빠가 우리 딸 한번 안아줄까? 아빠 냄새나. 나는 아빠가 다른 옷 입었을 때가 더 좋은데. 저는 늘 작업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보면서 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빠의 고단함을 알게 되니까 아빠가 좋아하던 작업복 차림 옷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도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아빠를 내조하느라 예민해지실 때도 있었죠. 엄마는 늘 아빠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밖에서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아빠가 집안에서는 편히 쉬길 바라셨어요. 혹시나 집에서 분란이 있거나 싸우거나 하면 아빠가 나가서 크거나 작은 사고라도 당하실까봐 엄마가 집안일로는 아빠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죠.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가 마음 맞춰서 오랜 세월 산다는 게 서로 배려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만든 가정에서 혼자만 배려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가 겪은 거죠. 저를 결혼 생활 내내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들었던 남편은 제가 공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당시 남편을 소개해주던 지인은 화장품 회사 재직 중인데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소개했습니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제일 일 잘하고 서류 처리 깔끔하게 잘하는 직원인데다가 성격이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인상이 꼭 연예인 같다 싶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화장품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건가 의심이 들 만큼 남편은 피부가 정말 좋았어요. 사람이 피부가 좋으니까 첫 인상부터가 달라 보였습니다. 첫 만남으로 식당을 갔는데 남편이 컵에 물을 따르더니 숟가락과 젓가락을 물컵에 담그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 뭐 하는 건지 의아해서 남편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컵에 물 따르시길래 마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숟가락 젓가락을 거기 담그세요? 아, 이거 습관이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식당에서는 대충 한번 수세미로 닦고 그 다음에는 식기세척기 돌리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세제 덜 헹궈졌을까봐 제가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정말요? 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신기하네요. 엄청 깔끔하신가 봐요. 제가 좀 깔끔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더러운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 물컵에서 꺼낸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 앞에서 냅킨을 한 장 빼놓고는 그 위에 놔줬어요.
저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여자인 친구들이 많은데도 물컵에 숟가락, 젓가락 헹구는 사람 처음 볼 정도였습니다. 어지간한 여자들도 안 하는 걸 눈앞에서 남자가 하고 있으니 정말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는 남편 말대로 더러운 것보다 낫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남편과 여러 번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연애 당시에도 한결같이 깔끔하고 정리 잘하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여서 같이 살면 답답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격이 깔끔해서 그런지 저를 챙겨줄 때도 꼭 본인 것을 챙기듯이 깔끔한 것만 챙겨줬었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남편 집에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시부와 시모는 성격 차이로 남편이 25살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시모, 시부 따로 두 번이나 갔어요. 처음으로 뵙게 된 시부는 엄청 남자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부와 같이 있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꼭 딸처럼 보였달까요? 시부는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하셔서 밥을 먹고 시부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간단히 먹을 커피와 디저트를 준비해 오는데 정갈하고 깔끔하게 차려왔어요. 그런데 시부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살림은 아마 얘가 더 잘할 거야. 이거 차려온 거 봐.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한 남자 처음 봤어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걸 넘어서 인생이 아주 정리하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놈이라 내가 잘 좀 부탁할게. 여자들 틈바구니에 커서 그런지 좀 여성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도 밖에서 딴짓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너무 기집애 같아.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잘 살아볼게요. 시부는 남편을 기집애 같다며 놀리듯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부가 남편을 놀린다고 생각했죠. 남자다운 성격의 시부는 남편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남편은 외식도 자주 안 하는 성격이라 오랜만에 그날도 시부가 남편을 설득해서 간 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도 남편이 도시락을 자주 준비해 왔었죠. 도시락 쌀 줄 아는 남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은 공항에서 일하는 저를 찾아올 때마다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왔는데 남편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밥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만들어 오는 남편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부는 제가 장점으로 보는 남편의 특징을 단점으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가 워낙 남자다운 성격이라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에 따라서는 남편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남자답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부를 만나고 며칠 뒤 시모를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모 집안 분위기가 시부 만났을 때와 다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이 여성스럽고 깔끔한 성격이 시모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모보다 남편이 더 유난이라고 느껴졌어요. 시모가 밥을 다 차려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남편이 식탁을 한번 보더니 다시 싱크대 쪽으로 가서 국그릇 5개와 국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앞에 놔주면서 말했어요. 다 같이 먹을 때는 국 덜어 먹게 국그릇이랑 국자가 있어야 밥을 먹지. 깜빡했네. 아니 근데 왜 그릇을 5개나 가져와? 국자 식탁 위에 그냥 둘 수도 없고 찌개에 계속 담가두면 불편하니까 여기에 두려고 그러지. 아이고, 내가 너 장가 언제 가나 두고 봤어. 내가 시집살이도 안 해봤는데 아들 등살에 밥도 편히 못 먹는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국그릇을 가져온 뒤 다시 주방으로 가서 숟가락 받침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숟가락이랑 젓가락 그냥 식탁에 올리면 더러운 게 다 묻어서
밥 먹을 때 보기 안 좋다면서 또 그걸 전부 하나씩 앞에 놔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깔끔한가 보다 했어요. 시모도 형님들도 익숙하다는 듯 그냥 웃어 넘겼어요. 살다 보면 밥 먹고 뒷정리 못하는 남편 보고 속 터지는 일 많다는데 차라리 깔끔한 게 낫다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가까웠던 친구가 더러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늘어놨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해서 부지런한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깔끔하지 않아? 아,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집이 너무 좋네요. 다 사람이 쓸고 닦고 한 건데, 이제 우리 막내 장가 보내고 나면 누가 하려나. 아, 집안을 이 사람이 다 치웠어요? 연애할 때 눈치챘을 텐데 엄청 깔끔해.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인데도 깔끔하다니까. 그 덕에 편히 살았는데 복 받은 거야. 세상에 집안일 잘하는 남자 얼마나 복인데. 저는 둘째 형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집안일에 아예 무지한 사람보다 차라리 이런 게 낫다고 생각했죠. 시모를 뵙던 날 첫째, 둘째 형님 모두와 인사를 나눴는데 저는 남편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사람도 성격이 제각각이었어요. 첫째 형님은 저한테 먼저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대화도 먼저 걸어주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은 꼭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았죠. 둘째 형님이 오히려 시모보다 더 깐깐하고 어렵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날 잘 인사하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시모가 남편을 보면서 시집살이도 못 해봤는데 아들 등살에 밥도 편히 못 먹는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무래도 잠깐 본 사이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연애하고 집안 인사까지 갔을 때 딱히 큰 문제가 될 만큼 단점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별탈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대출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청약에 당첨된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새 집이라 입주 전 청소를 청소업체 부탁하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남편 뭐 했는 줄 아시나요? 저는 입주 후 이삿짐 풀기 바쁜데 남편은 청소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소하다 나갔는데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짐 정리해. 그래도 그렇지. 면봉까지 들고 청소할 게 뭐가 있어. 구석구석 해야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빼기도 힘들잖아.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남편은 누굴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타입이라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정말로 어지간한 청소업체보다 더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실이랑 방 2개 다니면서 청소하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가서 락스 청소를 하는 거 있죠? 저는 락스 청소하는 남편 모습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까지 청소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깔끔한 새 집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과 결혼 후 6개월쯤 제가 임신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내고 쉬게 됐을 때부터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 일하느라 아침 저녁에 잠깐 부딪히며 살다가 주말에 오순도순 놀 때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이랑 사사건건 싸우게 됐습니다. 이유는 늘 비슷했어요. 너무 깔끔했던 남편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먼지 덩어리로 보였나 봐요. 정말 잔소리를 이 잡아먹게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제가 임신하고 집에 있을 때 병원 검진받고 온 날이면 남편이 꼭 저를 따라왔어요. 이게 저를 걱정해서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남편은 병원 다녀온 날이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파에 앉기 전에 집에서 있는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앉아. 그리고 손 닦으면서 발도 닦고. 나 임산부야. 몸 무거워서 의자만 보면 앉기 바쁜데 옷 갈아입고 앉으라니. 병원이 깨끗해 보여도 제일 세균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옷부터 갈아입고 앉아야지. 바로 화장실로 가서 손발도 닦고 기왕이면 머리도 다 감어. 우리 집도 매일 쓸고 닦고 해도 다 세균 덩어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안 더러운 곳이 어딨어. 그래도 우리 집이랑은 밖은 다르지. 그냥 좀 갈아입고 앉아. 아우, 됐어. 나 피곤해. 당신 임신해봐.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이, 몰라. 난 여기 누울 거야. 남편은 밖에 나갔다 온 옷으로 소파에도 편히 못 앉게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날은 제가 언제 머리까지 다 감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고요. 그때가 임신 4, 5개월 차인데 한창 잠도 쏟아지고 입도 할 때라서 남편이 너무 피곤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잘 때 입는 잠옷, 집안 돌아다닐 때 입는 실내복, 외출복 이렇게 3개를 정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잠옷 입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혼 초에 한번 잠옷 입고 소파에 잘못 앉았다가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제가 그날 병원 다녀와서 외출했던 옷으로 소파에 그냥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남편은 제 앞에 실내복을 꺼내놓고 저를 기다렸어요. 정말로 그 모습을 보는데 어이도 없고 기가 찼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를 보면서 실내복, 외출복 가려입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홀몸도 아니라 예전과 달리 힘든 게 한둘이 아니었는데 남편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는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있다고 했죠. 바로 저희 집 올 때마다 먼지 하나 없던 집이요. 보통 집에 가면 TV 위나 정수기 위에 먼지 정도는 있지 않나요? 저희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던 무균실이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마른 걸레로 닦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낮에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차려준다고 들렸을 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야, 그래도 입으로만 깔끔 떨면서 너 시키는 것보다 100번 낫다. 나는 아직도 네 아빠한테 양말은 제발 뒤집어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잔소리하잖니. 엄마, 근데 제발 청소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똑같아. 나는 내 집인데도 더러워질까 봐 편히 못 쓰겠다니까.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맞춰가는 거야. 엄마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30평생을 따로 살던 사이가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잘 맞을 리가 없었죠. 임신 동안 말 안 해도 치우니까 좋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떠들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꼭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머리 말리고 먼지 떼주는 돌돌이로 바닥 한 번만 쓸어도 이렇게는 안 될 텐데 누가 보면 머리 잡고 싸운 줄 알겠네. 머리가 왜 그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잔소리.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두면 정리 안 한다고 잔소리.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직접 치우기는 하는데 입도 같이 떠들면서 치우는 거예요. 잔소리와 청소를 동시에 하니까 저도 슬슬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제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애기 용품을 정말 삶아 먹으려는 사람처럼 소독에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애기 낳고 이거 하나 편했네요. 젖병이 씻고 관리하기가 정말 손이 바빴는데 남편이 입으로 잔소리는 해도 직접 하니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잔소리도 어느새 적응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이 지나고 어느덧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나 생겼죠. 하지만 정말 전쟁 같은 일상은 아들 두 놈이 커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애들한테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이에요. 아이들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할 때는 남편이 혼자서 청소를 해도 어지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집안 청소하고 애들 젖병 좀 삶아두는 게 남편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첫째가 2살쯤 되고
둘째가 돌 지났을 때는 남편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첫째가 걸어 다니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았는데 남편이 괜히 애한테 소리를 질러서 저랑 싸울 뻔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첫째가 손에 크레파스 같은 걸 쥐고 막 뛰어가다 벽에 낙서 아닌 낙서를 했는데 그걸 본 남편이 고함을 지르길래 우는 애를 달래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애한테 왜 그래? 원래 애들 있는 집에서는 다 이러고 살아. 어떻게 맨날 당신 고집대로 깨끗하게 지내길 바래. 미리 알려줘야지. 그리고 저런 거 쥐고 벽에다가 전부 긋기 시작하면 그 집 정리를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리도 정도껏 하라는 거잖아. 당신 그럼 애들 어린이집 나가면 어떻게 참으려고 그래? 그냥 당신이 좀 참으라고. 나는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디 묵윤실 같은 곳 찾아서 살던지. 당신 때문에 애들이랑 내가 미쳐버리겠다. 저는 남편한테 막무가내로 말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애들한테까지 깔끔하게 크라고 난리를 칠 것 같았죠. 저는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는데 남편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밑에 층은 애들이 한창 클 때라면서 애들 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전부 이해해줬는데 남편은 자기 자식인데도 엄청 야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애들도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괜히 기가 죽어 보였어요. 참 이럴 거면 애는 왜 낳고 사나 모를 정도로 남편은 결벽증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결벽증이 확실했어요. 한 번은 여름에 태풍이 와서 일주일 내내 비만 왔던 적이 있습니다. 꿉꿉한 일주일이었는데 남편은 일기예보를 거의 뉴스처럼 챙겨봤어요. 그리고 태풍이 끝나는 날에 맞춰서 남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바로 창틀을 닦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기서 뭘 하나 싶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창틀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켜고 창문은 죄다 열어두고 말입니다. 저는 애들 더위 먹겠다며 남편한테 한 소리하며 말했어요. 애들 더운데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나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던지. 창틀에 먼지 낀 거 좀 봐. 비 오고 나면 여기부터 닦아야 된다니까?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애들 생각은 안 해? 지금이라도 친정 가. 나는 이거 닦아야지. 안 닦으면 잠도 못 자겠어. 그럼 당신이 나가. 애들 둘이나 데리고 친정 어떻게 가? 이거 안 닦는다고 당장 집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애들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당신 시댁 가서 자. 시댁 창틀도 더러워졌을 텐데 거기 가서 그거나 닦어. 저는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어요. 어린 아들 둘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숨을 헐떡이는데도 남편은 창틀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남편 등을 때리며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그때 애들 아빠가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결국 그날 남편이 시댁으로 가면서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편 나가자마자 에어컨 켜고 애들 씻기고 재우기 바빴습니다. 대체 저놈의 창틀이 뭐라고 애들 나가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여름 날씨 더워서 멀쩡한 어른도 쓰러지는 날씨인데 애들 있는 집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날 둘째는 얼굴에 열꽃도 펴서 한동안 진정시켜 주느라 한참을 관리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시댁으로 간 남편 때문에 시모와 또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개팍한 데가 있었는데 며느리를 부를 때도 야, 너, 네가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정말 이런 말투가 결혼 내내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시댁으로 간 남편이 거기서 청소를 했는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는 왜 네 남편을 여기로 보내? 그리고 청소한다는데 왜 말려? 저희 집에서 아직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문 다 열고 청소 끝나는 것만 어떻게 기다려요? 어지르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네가 아주 복에 겨운 거야. 나는 청소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얻고 살겠다. 너는 진짜 애가 생각이 왜 이리 짧어? 어머님,
그리고 자꾸 야, 너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름 있는데 차라리 이름을 부르시던지요. 내 마음이야. 이제는 너 편하게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주변 사람 눈치를 그렇게 주면서 사냐? 제가 눈치 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다 듣고 배워요. 고쳐주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자꾸 이름도 아니고 호칭도 아닌데,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친정 여동생도 저를 야, 너라고 막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저랑 싸울 때도 언니라고 부르지, 야, 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집 왔더니 시모가 저를 이렇게 막 부른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시나요? 요즘 애들 빨라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 그대로 따라 배울 것 같아서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시모랑 한 차례 실랑이를 하고 나니까 한두 번은 새아가, 며느리야 등 어색하지만 호칭을 쓰려고 노력하셨어요. 잠깐이긴 해도 노력하려고 하시길래 감사했는데 이것도 둘째 형님 덕에 산통이 깨졌어요. 애들 선물 준다면서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기겁할 소리를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야근이라 집에 없었는데 둘째 형님은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창틀 좀 닦았다고 남편을 시댁으로 내쫓는 건 아마 올케밖에 없을 거야. 대체 집을 어떻게 하고 사나 싶어서 와봤는데 깔끔하고 좋네.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야? 집이 엉망진창이어도 사는 건 살아요. 누가 못 살겠다고 그랬겠어요? 애들 더위 먹을까 봐 그랬던 거죠. 그렇게 자식 생각하면서 애들 젖병은 맨날 남편 시킨다며? 해주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그리고 정리해주면 그냥 그대로 두지 뭘 그렇게 사사건건 말이 많어. 형님, 꼭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다 아시네요. 몰랐어? 그날 올케가 우리 집 보낸 날 다 떠들고 갔는데. 걔가 원래 그래. 조금 삐지면 다 말해. 그날도 한참을 떠드니까 대체 어떻게 살길래 저러나 싶어서 온 거지. 너도 잘 좀 해. 집안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잔소리 하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아무렇지 않게 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둘째 형님을 보자 기가 막혔어요. 그래 놓고 찾아와서는 어떻게 사나 보러 온 겁니다. 너무 소름이 끼쳤고 화도 났어요. 남자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시댁에 가서 결혼 생활을 다 떠벌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게다가 다 듣고 한기로 흘릴 줄도 모르고 저를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형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시댁 가서 쪼르르 이르는 남편이나 그 말 듣고 순찰하듯 나온 형님이나 정말로 다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실내복도 아니고 외출복 입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있던 형님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둘째 형님을 보면서 먼지 떼듯이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누나, 소파에 왜 이렇게 막 앉아? 소파니까 막 앉아있지. 그럼 나보고 어디 앉으라고? 실내복으로 못 갈아입으면 방석이라도 깔고 앉아있어야지. 야, 너는 누나가 더러워? 진짜 어이가 없네. 둘째 형님을 소파에서 일으키고는 소파를 먼지 떼는 돌돌이를 들고 닦아내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었던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저한테는 잔소리를 좀 해도 청소해주는 남편 좋은 거 아니냐면서 말하던 둘째 형님 표정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청소 때문에 정신 팔려서 애들한테는 눈길도 한번 안 주는 남편을 보는데 저도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뻥찐 채 서 있는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청소하는 남자 어떠세요? 괜찮으시다면서요? 지금 나 한 방 먹이겠다는 거야? 제가 먹이려고 먹인 게 아니고 형님 동생이 와서 지금껏 어떻게 살았나 직접 보여줬잖아요. 오자마자 애들 눈길 한번 안 주고 잔소리하면서 소파 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이런 모습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야, 너도 청소 좀 그만해. 둘째 형님은 제 질문에 말을 돌리고는 괜히 남편을 타박하며 갔습니다. 정말로 이게 당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오죽하면 가족도 외면하겠습니까? 들을 때는 남편이 가정적이라고 하는데 다들 사는 걸 보면 학을 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도 신혼 초에는 부지런하고 집안 정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더니 이제는 시집살이보다 더하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있던 일은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제 화장대 보면 화장품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었답니다. 절반은 남편 화장품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저보다 더 화장대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저보다 더 화장대에 자주 갔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 기본 1시간이에요. 남자가 뭘 그렇게 할 게 있나 싶으시죠? 제 남편 화장품 바르는 순서도 있을 정도인데 그 개수가 무려 6개입니다. 토너, 에센스, 앰플,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렇게 꼭 발라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에 출근할 때는 선크림까지 발라서 외출할 때는 7개였고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밤에 마스크팩까지 해요. 마스크팩 붙이면 기본이 10분인데 한 번 붙이면 시간 지날 때까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동시에 2명이 다 울길래 남편한테 1명만 안아달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마스크팩 붙였을 때 일어나면 주름 생겨. 잘 흡수되라고 누워있어야 효과 보지. 이게 한 장이 얼마짜린데. 한가롭게 마스크팩 붙이고 있을 때야? 당장 일어나. 애들 지금 숨 넘어가게 울잖아. 1명만 달래줘. 원래 애들 다 울면서 크는 거야. 당신이 좀 잘 달래줘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마스크팩 붙인다고 못 일어난다니. 그래서 저는 3살배기 첫째를 남편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남편 얼굴을 손으로 치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올라온 큰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일어났고 남편은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한 장에 10,000원짜리야. 누가 진짜 미쳤는지 따져봐. 애들 아빠가 한 장에 10,000원짜리 붙이고 누워서 애들 우는 건 뒷전인 게 말이 되냐고. 당신 한 번만 더 그렇게 있으면 내가 남은 팩 다 가져다 버릴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한 번 내뱉은 말 바로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똑바로 해. 제가 남편 마스크팩이 모여져 있는 곳 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은 1초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안아주고는 달래주고 있으니까 제발 마스크팩 건들지 말라면서 애원을 했어요. 저도 정말 기가 막힌 게 남편은 화장대 밑에 화장품 냉장고라고 작은 미니 냉장고도 있었거든요. 보통 여자들도 그런 냉장고 잘 없지 않나요? 그놈의 마스크팩이 뭐라고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시댁 갔을 때 시모랑 형님들이 모두 똑같은 마스크팩 들고 있는 거 보고 알았어요. 그냥 집에서 보고 자란 대로 남편은 그대로 하고 있던 겁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에 남편이 좀 더 유난을 떨었던 거지. 남편은 화장품 살 때 꼭 시모랑 둘째 형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정말 시모, 둘째 형님, 남편 조합은 저를 환장하게 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여고 다닐 때 몰려다니면서 한 명 뒷담화하듯이 셋이 모여서 제 얘기를 했어요. 주로 남편이 조잘조잘 그 앞에서 결혼 생활을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만 가면 정말 시모랑 둘째 형님 때문에 뒷골이 아팠어요. 남편을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어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는 건 큰형님 뿐이었네요. 결혼 생활이 5년 되도록 저 이해해 준 사람은 큰형님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모는 늘 저만 보면 괴팍한 소리만 했거든요. 야, 너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청소 다 하면 편해서 살만 나지 않니?
왜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어머님, 제발 호칭 좀 똑바로 해주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이름 붙여서 이름 불러주는데 세상에 며느리를 누가 그렇게 막 불러요. 나는 개도 그냥 개야. 뭐 불만 있어? 저는 이름 있는데 그냥 이름 부르세요.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도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잖아. 이럴 때만 유난이야 원.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도 30년은 더 처먹었는데 웬 참견이야? 시모는 제 말에도 아랑곳 않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큰형님이 시모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자들이 엄마한테 야, 너 이러면 좋겠어? 애들이 안 좋은 걸 제일 빨리 배우는 거 몰라? 옳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남의 집 개도 이름 붙여서 이름 불러주는데 호칭 제대로 붙여서 불러야지. 큰형님은 이렇게 말하며 늘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도 시댁에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있어도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참을성도 한계가 있지 정말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애들도 이제는 3살, 4살 됐을 때라서 말도 제법 알아듣고 시모 말을 따라하는데 애들 앞에서라도 조심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막무가내였죠. 남편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요. 시댁을 가도 집에 와도 온통 어디 먼지 안 떨어졌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릇들 보면서 어디에 뭐가 묻었나 스캔하듯이 뚫어져라 보고 있을 것 같았고 시모와 둘째 형님은 저를 보면서 욕하겠구나 안 봐도 비디오였죠. 남편 특기가 집이든 밖이든 그릇에 안 닦인 이물질 있나 먼저 훑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러는데 명절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 빠질까봐 머리에는 두건 쓰고 침 튈까봐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는데 제가 시댁에 온 건지 식당에 일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갔다니까요. 음식 깔끔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는데 세상에 한 점 무결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렇게 다 쓰고 입 막고 만들어도 먼지 들어가는 게 음식인데 정말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듣는 소리가 야, 너, 네가 이렇게 부르는 시모와 명절 보낼 생각하니까 숨이 다 막혀왔고요. 그래서 저는 설을 앞두고 시댁에 가자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집 며느리긴 해? 맨날 야라고 하시는데 나 안 갈래.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야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 데려다가 이래. 나는 며느리나 이름 부르실 거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리고 저번에 당신 큰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처먹으래. 다 어머니 말하는 거 보고 배운 거 아니야. 왜 그래 또?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아?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속이 터져서 안 되겠어. 당신 혼자 가. 애들이 자꾸 시모 말투를 따라하기도 했고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짓이었어요. 글쎄 얘기하다가 제가 정말로 시댁 안 갈 것 같았는지 전화기를 들고 쪼르르 주방으로 가서는 시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들으라고 하는 전화인지 정말 거실까지 다 들렸습니다. 남편은 시모한테 마치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가 맨날 야, 너 거리고 이젠 애들도 엄마 말도 따라한다고 안 간대. 이번엔 그냥 나만 갈까? 어떡하지? 남편은 시모한테 쪼르르 이르고 있었습니다. 저 다 들리라고 일부러 저렇게 통화하는 건지 진짜 듣자 하니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를 바꾸라고 했는지 주방에서 통화하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저한테 오더니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아들이 둘이 아니라 셋이었나 싶을 만큼 그때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건네받았는데 시모가 걸걸한 목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말 좀 심하게 했다고 안 온다는 거야? 그냥 영영 오지 말어. 그리고 이참에 도장 찍고 이혼해라. 저는 이혼하라는 시모의 말에 잠시 머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다가 통화 중 제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하니까 저를 야라고 부르는 시모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한테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먼저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미쳤니? 이혼하라면서요. 저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진짜 먼저 그렇게 말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노발대발 하더군요. 저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괴팍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오히려 복잡했던 생각이 시모의 말에 한 번에 정리가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발 저 물건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드디어 시댁으로 반품하는데 성공했어요. 제가 이혼을 한다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 준 사람은 큰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이혼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는데 얼굴 좋아 보이네.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정말 못 살겠어요. 형님이 중간에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젠 혼자서 애들 보는 것도 능숙해요. 아휴,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한번 풀어보라고 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시댁에 보낼 남편 짐 전부 보냈어요. 아마 고생 꽤나 할 거예요. 큰형님과는 그동안의 고마움을 나누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한테 제가 겪었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남편 짐을 일부러 엉망인 채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결벽증에 강박증까지 있어서 조금도 각이 틀어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 짐 진짜 엉망진창으로 대충 담았습니다. 화장품 뚜껑도 전부 대충 닫고 심지어는 남편이 쓰던 이불도 전부요.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한 날 남편은 중요한 짐만 미리 챙기고 다음에 와서 더 챙겨가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대로 곱게 못 돌려보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모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려고 전부 다 엉망으로 보냈답니다. 며칠 뒤 시모랑 둘째 형님이 찾아왔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 좀 그렇게 했다고 너 이혼하겠다고 시위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어머님 분부 따르는 건데요. 그냥 이혼 취소하고 대충 살아. 여자는 그냥 남자 비위 맞추며 사는 게 최고야. 남녀 평등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어. 저는 이혼 취소 안 해요. 그래? 어쭈 지금 해보자는 거지? 나는 한 푼도 못 줘. 맨몸으로 나가. 제가 왜요? 저는 법적으로 유책 사유도 없고 그동안 문자로 어머님이 저한테 명령하고 욕하고 막말하신 거 전부 남아있어요. 법정 가면 재산 분할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저랑 말씨름할 시간에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야? 내 아들 너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을 마. 시모와 둘째 형님은 저를 보면서 남편 버리고 나가서 잘 사는 사람 못 봤다고 아주 저주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시댁으로 내쫓아 버린 뒤 시댁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성격에 시댁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었겠나요? 새 집에 입주할 때도 본인이 면봉까지 들고 치우던 사람인데 시댁에 곱게 들어가서 지낼 리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는데 시모는 저한테 가슴을 치며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쟤 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이불을 벌써 몇 번이나 빨래하는지 몰라. 그냥이나 하면 몰라. 세탁기통 청소를 빨래 한 번 돌릴 때마다 하고 있어. 왜요? 그래도 누가 안 시키고 스스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빨래 아무것도 안 건들고 자기 것만 하는데 이게 맞아? 너 일부러 시댁 가면 더 유난 떨고 살라고 시켰지? 지금 화장품도 한 바구니 꺼내서 아주 소독 티슈로 닦고 난리도 아니야. 대체 뭐가 묻었다고 저러는 거야? 제가요? 아줌마 아들 원래 그랬어요. 먼지 하나만 붙어 있어도 오염됐다고
소독 티슈 들고 다녀요. 아,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필터 청소한다고 하루 종일 치울 텐데 한번 견뎌보세요. 저는 친정에라도 가 있었는데 어디 계실 곳 미리 알아보시고요. 나 이혼 반대야. 반드시 소송해서 이혼 무효시킬 거야. 얘 좀 제발 데려가서 그냥 살아. 아들 사랑으로 품고 그냥 사세요. 저는 이제 못 살겠어요. 냉장고에 반찬통 하나까지 각 잡으면서 어디 한번 살아보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반찬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다 버리던데 거기서 음식하실 때 머리카락 조심하시고요. 시모는 끝까지 다시 자기 아들 데려가라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이혼을 못 막을 바에 정말 한 푼도 안 주려는 사람들처럼 버텨서 이혼 마무리되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큰형님이 찾아와서 소식 전해줬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손톱도 못 깎을 정도였고 둘째 형님은 월세살이가 낫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큰형님은 만나던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으셨어요. 시모는 이혼 다 마무리되고도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 데리고 살 사람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너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같이 살 수 없니? 저는 절대 그럴 마음 없어요. 저도 못 참아서 어머님한테 반품한 건데 잘 데리고 개조해서 잘 살아보세요. 전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인데도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전 남편 놈은 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전 시모를 잡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격이 저래서 아마 재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시모가 자꾸 저한테 다시 합치라고 전화를 했겠죠. 문제는 전 남편 자기도 아빠라고 애들 생각이 나는지 요즘은 이런 문자가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너무 힘든데 내가 애들한테 신경 많이 쓸 테니까 그냥 우리 합치자. 내가 이제는 집에 이르지도 않을게. 딱 네 말만 듣고 살게. 그냥 너는 평생 시댁에서 청소나 하고 살아. 나는 다시 예전으로 안 돌아갈 거야. 저는 이제 시댁이라면 치가 떨려요. 가끔씩 큰형님만 뵙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애들도 큰형님을 잘 따르고요. 그러다가 지인 도움으로 차린 게 지금 꽃집인데 이제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아서 단골도 생겼답니다. 이제는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보려고요. 옛말에 부모는 가슴에 부처를 새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자식의 흠을 감싸주다 부모는 속에 부처를 새긴다는데 저는 예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5년을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옳고 그른 것들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복잡스러운 이야기 털어놓으니 시원하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